지은호가 이상철 앞에서 그 10억 제가 받은 게 아니라 담보로 잡힌 거예요 라고 속삭이자 이지혁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는데요. 38화 마지막 이지혁이 우연히 보게 된 장면은 딱 그거였습니다. 지은호가 혼자 있던 게 아니라 이상철과 함께 있었고 그 둘 사이 공기가 너무 묘해서 이지혁은 한동안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지혁은 원래 비혼주의고 감정을 통제하며 사는 사람이라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자체를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하필 그날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내가 포기가 안 되겠다고 말해버린 직후였고요. 고백하고 나서 겨우 마음을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 순간 내가 모르는 일이 있다는 공포가 확 덮친 겁니다.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설명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내려버리는 타입이라 더 위험했어요. 지은호가 이상철을 만난 이유를 지은호의 말을 듣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혼자 조립해버리는 거죠. 혹시 지은호가 아버지랑 거래를 했나? 아버지 이상철이 지은호를 말렸나? 아니면 고성이가 이미 손댄 건가? 이렇게요. 이지혁은 그 자리에서 지은호에게 전화부터 겁니다. 지은호, 지금 어디야? 지은호는 숨을 한번 고른 뒤에 애써 밝은 목소리를 꺼냅니다. 나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 이지혁은 그 밝은 척이 더 가슴을 긁습니다. 지은호는 해맑고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힘든 순간에도 밝은 척을 해버리는 사람이라서요. 이지혁은 결국 낮게 말합니다. 바람? 너 지금 아픈 사람이야. 그리고 왜 내 아버지랑 같이 있어? 전화기 너머 지은호의 침묵이 딱 한 박자 길어졌는데요. 그 한 박자 안에 이지혁의 감정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겠다고 다가간 마음이 순식간에 의심으로 갈아타는 그 순간이요. 이지혁은 스스로가 너무 싫어집니다. 나는 또 이렇게 사람을 의심부터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렇다고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더 큰 오해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말을 꺼냅니다. 선배 아니 이지혁. 나 그 얘기하려고 만난 거야. 엄마 정순이한텐 아직 말 못했고. 이지혁은 나한텐 왜 못했는데 라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오는데요. 그 말하면 지은호가 더 숨을 것 같아서 삼킵니다. 이지혁은 최대한 차분한 척하며 묻습니다. 무슨 얘기? 지은호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 10억 받았잖아. 고성의 사모님한테.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경보가 울립니다. 고성이는 권력욕이 강하고 돈으로 사람을 붙잡는데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고성이에게 돈은 호의가 아니라 목줄이고요. 이지혁은 바로 확인합니다. 조건이 있었지. 지은호는 마른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조건이 있었어. 여기서 지은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해서 자기가 흔들리면 가족이 무너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정순이는 남편을 잃고 식당을 운영하며 버텨왔지만 딸 지은호에게 의지하는 순간이 많았고요. 지강호는 욕심은 많지만 노력은 부족하고 누나 지은호에게 자격지심까지 있는 상태라 집안 분위기가 늘 불안했잖아요. 지은호는 내가 무너지면 엄마도 집도 다 무너진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고 그래서 고성이의 10억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잡은 겁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보고 AP 디자인 팀장 자리 받으래.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박진석 회장님 쪽 사람들이랑 누가 붙어 있는지, 누가 어디에 줄 서 있는지 흐름을 좀 알려달래. 이지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팀장 자리를 제안했던 그 일이 누군가의 판 위로 이미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지혁은 숨을 길게 내쉬고 말합니다. 지은호, 너 지금 고성의 손에 잡힌 거야. 지은호는 바로 부정하듯 말해요. 잡힌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살려고, 엄마 살리려고. 이지혁은 그 선택이라는 단어에 더 아픕니다. 지은호가 선택했다는 말은 지은호가 혼자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충격이 하나 나옵니다. 지은호가 이상철을 만난 이유는 도움을 받으려고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가 이상철에게 부탁을 하러 간 거였거든요.
지은호는 이상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이지혁 선배를 저랑 엮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확 뒤집힙니다. 지은호가 자기를 좋아했어서 고백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그 지은호가 이제는 자기를 멀리하려고 자기 아버지 이상철에게까지 부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지혁은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너 왜 그런 부탁을 해? 지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해요. 선배는 원래 비혼주의잖아. 책임지는 거 싫어하고 감정 흔들리는 거 싫어하고. 근데 나 때문에 선배가 흔들리면 선배는 결국 나를 미워하게 될 것 같았어. 이지혁은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지혁은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이 무너지기 전에 상대를 밀어내고 그걸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포장해버리는 사람. 이지혁은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고요. 지은호는 눈물을 삼키며 말합니다. 나는 선배가 날 좋아해주는 게 좋으면서도 무서워. 내가 빚지고 살아온 사람이라서 그래. 돈도 빚이고 마음도 빚이 되면 언젠가 다 갚아야 할 것 같거든. 이 말에서 지은호의 내면이 확 드러납니다. 지은호는 긍정적인데요. 그 긍정이 사실은 내가 버텨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자기 감정까지도 부담으로 계산해버리는 사람이고요. 이지혁은 지은호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바꿔주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지은호, 도망치지 마. 조건이 있으면 같이 부숴. 지은호는 불안하게 웃습니다. 선배 원래 그런 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지혁은 씁쓸하게 대답하죠. 너 때문에 망가지는 중이거든. 이 대화는 로맨스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둘 다 서로를 지키려다 서로를 아프게 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지키려고 물러나고 이지혁은 지은호를 지키려고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둘 다 내가 대신 맞겠다는 방식이라서 결국 둘 다 다치기 쉽습니다. 그 사이 박성재 쪽은 더 복잡해집니다. 박성재는 박진석과 전 아내 사이에 태어난 외아들이고 아버지 회사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금수저인데요. 그 화려한 겉모습 뒤로 박성재는 늘 가족의 규칙에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박성재가 이수빈과 비밀 연애를 하다가 이지혁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이지혁은 분노하면서도 당황했습니다. 이수빈은 이지혁의 여동생이고 예쁘고 애교도 많지만 계산에 밝아서 손해보는 걸 싫어하고 돈도 많고 성격도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수빈이 하필 박성재를 선택했다는 게 이지혁에게는 말이 안 되는 퍼즐이었어요. 이지혁은 박성재를 붙잡고 따졌죠. 너 이수빈이랑 언제부터야? 박성재는 버텨봅니다. 지혁아, 진짜로 진심이야. 이지혁은 쏘아붙입니다. 진심? 너 이혼남이잖아. 우리 부모님은 어쩌라고. 박성재는 그 말에 잠깐 표정이 굳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박성재는 지금까지 늘 여유 있고 웃고 적당히 넘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요. 그날만큼은 박성재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억울함이랑 분노랑 슬픔을 한꺼번에 삼키면서 말합니다. 그 이혼 내가 원해서 한 거 아니야.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지혁도 멈칫할 수밖에 없어요. 이지혁은 박성재가 어떤 사정을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이지혁은 절친 박성재를 믿고 싶은데요. 동시에 이수빈이 엮인 순간부터는 이성이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더 냉정하게 묻습니다. 그럼 누가 원했는데? 박성재는 대답을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위험한 힌트만 던져요. 아버지 박진석이랑 고성이가 얽혀 있어. 이지혁은 숨이 턱 막힙니다. 박진석은 기업 대표로 상남자 스타일이지만 체면과 권력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고성이는 권력욕이 강하고 사람을 돈과 약점으로 엮는 사람이잖아요. 박성재의 이혼이 그 둘과 관련이 있다면 이수빈과의 연애는 연애가 아니라 전쟁 버튼이 됩니다. 이지혁은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박성재를 단순히 탓할 수가 없어요. 절친을 탓하면 자기 자신도 같이 무너질 것 같거든요.
이수빈은 더 직접적으로 박성재를 흔듭니다. 이수빈은 계산적인 것 같지만 사실 사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감정적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묻습니다. 오빠, 나랑 100일만 만나자고 했죠? 나 그 말 싫어. 내가 장난감이야? 박성재는 당황합니다. 수빈아, 그게 아니라. 이수빈은 웃으면서도 눈이 흔들립니다. 오빠는 늘 안전한 길만 골라. 그러면서 지은호 언니는 좋아했어? 박성재는 숨이 멎습니다. 지은호를 좋아하는 마음을 동경이라고 정리하려 했던 박성재가 이수빈 앞에서는 정리가 안 됩니다. 박성재는 결국 솔직해져요. 지은호는 내가 못 가진 마음이었어. 근데 너는 내가 선택한 마음이야. 이수빈은 그 말에 잠깐 흔들리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선택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이수빈은 지금 사랑이 아니라 버려질 가능성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을 고성이가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고성이는 원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고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까지 했지만 남편의 죽음으로 다시 흔들렸고 결국 돈 많은 박진석과 만나 신분 상승을 해낸 사람이잖아요. 고성이는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의 약점은 사랑에서 생긴다는 거요. 고성이는 박성재를 앉혀놓고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성재야, 너 이혼했지? 사람들은 그 이혼이 내 잘못인 줄 알더라. 박성재는 이를 악물죠. 그 얘기 지금 왜 해요? 고성이는 웃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이 지역 여동생 이수빈이랑 엮이면 그 집안이 가만히 있겠어? 박성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고성이는 반대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싸움을 키워서 모두를 자기 손안에 넣으려는 거예요. 이쯤에서 또 다른 심리적 폭발이 생깁니다. 이 지역 집안에서도요. 이상철은 38화에서 이 지역과 감정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죠. 정년퇴직하고도 고지식하게 원칙을 지키던 이상철이 그 전에 잘못했다 한마디면 됐던 거 아니냐라고 말하던 그 장면은 사실 이상철의 상처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지역은 이상철과 겨우 화해하는 듯 보였지만 지은호와 이상철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불안해집니다. 이 지역은 아버지 이상철에게 직접 묻습니다. 아버지, 지은호랑 무슨 얘기했어요? 이상철은 한참을 말이 없고요. 그 침묵이 더 무섭습니다. 이상철은 평생 침묵으로 버틴 사람이니까요. 이상철은 결국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그 애가 너 지키겠다고 하더라. 이 지역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붉어집니다. 사랑을 받는 기쁨이 아니라 사랑이 상대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의 죄책감이 올라온 거예요. 이 지역은 낮게 말합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이 말이 이 지역을 더 깊이 끌고 들어갑니다. 비혼주의라는 방어막을 내리는 순간이거든요. 이 지역은 이제 안 한다가 아니라 못한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은호를 지키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한편 이지환과 박영나 라인도 조용히 터질 준비를 합니다. 이지환은 이 지역의 남동생으로 체육학과 졸업한 멋진 피지컬을 가진 사람인데요.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뒤 삶의 의욕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 이지환이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해왔는데 이제 업무 종료가 다가오면서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영나는 우아하고 조신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이지환에게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차분한 사람은 마음을 더 깊게 파고들거든요.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말합니다. 지환 씨, 나 엄마 고성이 없이도 살아보고 싶어요. 이 말에 이지환은 흔들립니다. 이지환은 배신당한 기억 때문에 누군가를 믿는 것 자체가 두려운 사람이었잖아요. 이지환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영나 씨, 나도 누군가 믿고 싶긴 해요. 근데 나 또 배신당하면 진짜 못 버틸 것 같아요. 박영란은 잠깐 멈칫하더니 아주 작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안 배신하면 되잖아요. 이 약속은 너무 순해서 오히려 불안합니다. 고성이가 자기 딸 박영란을 애지중지 키우며 통제해온 사람이니까요. 박영란가 세장을 벗어나려는 순간 고성이는 반드시 박영란의 약점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약점으로 이지환까지 함께 흔들겠죠.
여기서 또 하나의 불씨가 나타납니다. 지강호입니다. 지강호는 지은호의 남동생으로 욕심은 많지만 부지런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하며 불만투성이에요. 공부도 잘 못해서 누나 지은호와 비교당해왔고 그 비교가 지강호에게 자격지심으로 박혀있죠. 지은호가 10억을 받았다는 소문이 지강호 귀에 들어가는 순간 지강호는 가족이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지강호는 정순이의 식당에서 엄마를 보면서도 속으로는 엄마는 누나만 바라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순이가 지은호에게 의지하는 순간들이 지강호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차별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강호는 지은호를 찾아가 묻습니다. 누나 10억 받았다며? 지은호는 놀라서 누가 그런 말해? 라고 하지만요. 지강호는 이미 확신한 얼굴이에요. 나도 좀 살자. 나도 가족이잖아. 지은호는 단호합니다. 강호야, 그 돈은 내 돈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엄마 심장 멎어. 지강호는 비웃듯 말합니다. 엄마는 누나 때문에 먹겠지. 나는 멎어도 몰라. 이 말이 너무 날카로워서 지은호는 처음으로 동생에게 화를 냅니다. 지강호, 지금 그 말 취소해. 지강호는 뒤틀린 표정으로 쏘아붙입니다. 취소? 누나는 언제 내 인생을 취소해줬는데?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는요. 지강호가 돈에 흔들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돈으로 엮는데 익숙한 사람이라 지강호 같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강호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걸 알면 고성이는 지강호를 지은호의 약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은 이지혁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지키고 싶지만 지은호가 지키려는 가족 안에서부터 지은호가 깨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판이 엮이기 시작하던 밤, 지은호에게 또 연락이 옵니다. 발신자는 고성이 쪽 사람이었고요. 지은호 씨, 팀장 자리 받으세요. 대신 한 가지 더. 지은호는 목이 마릅니다. 뭐요? 상대는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지혁 씨랑 거리를 두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랑 엮일수록 약해져요. 지은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마음 한쪽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냐면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지혁은 지금 이미 흔들리고 있고 이상철까지 엮인 이상 이 싸움은 개인 연애가 아니라 가족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은호가 이지혁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고성이는 더 많은 카드로 이지혁을 흔들 겁니다. 지은호는 결국 정순이를 떠올립니다. 딸에게 의지하는 엄마 정순이, 그리고 방황하는 아들 지강호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정순이요. 지은호는 엄마 앞에서는 또 괜찮은 척합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인생이 좀 복잡해졌어. 정순이는 딸 얼굴만 봐도 알고 있죠. 정순이는 조용히 말합니다. 복잡하면 도망치지 말고 내 편을 만들어. 지은호는 그 말에 울컥합니다. 자기 편은 원래부터 있었는데요. 지은호가 상처받을까봐 혹은 부담될까봐 스스로 밀어냈던 편 바로 이지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세게 꺾입니다. 이지혁에게 문자 하나가 오거든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이지혁 씨, 지은호 씨가 받은 10억 빚이 아니라 담보예요. 담보가 뭔지 알고 싶으면 혼자 나오세요. 이지혁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차가워집니다. 누가 이걸 알고 있지? 고성희 쪽인가? 아니면 박진석 쪽인가? 혹시 박성재의 이혼과 연결된 그 무언가인가? 이지혁은 머리로는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마음은 이미 나가 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이지혁이 그 방길로 나가려는 순간 이상철이 묻습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 이지혁은 망설입니다. 아버지 이상철에게 말하면 아버지를 또 끌어들이는 것 같고요. 말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아요. 이지혁은 결국 최소한만 말합니다. 아버지, 지은호랑 관련된 일이에요. 이상철은 눈빛이 굳습니다. 이상철은 오래 버텨온 사람이라 위기의 냄새를 맡으면 바로 알아차립니다. 이상철은 낮게 말합니다. 지혁아, 내가 사람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그 사람을 믿어야 한다. 이지혁은 그 말에 멈칫합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지키겠다고 했지만요. 사실은 지은호를 믿는 게 제일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이지혁은 늘 사랑보다 통제를 먼저 선택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지혁이 문을 나서는 순간 또 다른 곳에서도 누군가 문을 열고 나갑니다. 지강호가요.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에게 상처를 줘놓고도 마음 한쪽이 찝찝해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결국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연락은 누나 상황이 궁금하지 않아? 같은 달콤한 말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강호는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면서도 사실은 돈과 인정을 좇는 길로 발을 디딥니다. 지강호의 한 걸음이 나중에 지은호에게 돌아올 때 그 칼이 가장 아플 겁니다. 왜냐면 가족에게 찔리는 칼이 제일 깊으니까요. 이제 남는 건 질문 하나입니다. 지은호가 말한 담보는 대체 뭘까요? 지은호의 팀장 자리일까요? 지은호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지은호가 지키려는 가족 정순이와 지강호일까요? 혹시 더 무서운 건 이 지역의 가족까지도 담보로 잡힐 수 있다는 뜻일까요? 이 지역이 무서워하는 건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 가족 이상철, 김다정, 조옥래가 남긴 상처까지 다시 흔들릴까봐 무서운 거예요. 조옥래가 떠난 뒤 이 지역은 이제 더 이상 잃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지 않으세요? 지은호가 받은 10억이 빚이 아니라 담보라면 그 담보로 잡힌 게 대체 뭐였을까요? 돈일까요? 미래일까요? 아니면 지은호의 인생 자체일까요? 그리고 고성이는 왜 지은호를 살려준 척하면서 동시에 이지혁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권력욕 때문일까요? 아니면 박진석 집안과 이지혁 집안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한 수가 숨어 있는 걸까요? 또 하나요. 이지혁은 정말 비혼주의를 꺾고 지은호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늘 그랬듯이 사랑보다 자존심과 회피가 먼저 나와서 또 한 번 지은호를 밀어낼까요? 반대로 지은호는 이지혁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스스로 물러날까요? 아니면 이번엔 처음으로 내 행복도 지키겠다고 버틸까요? 그리고 가장 불안한 질문도 남습니다. 지강호는 결국 누나 지은호를 배신하게 될까요? 가족이니까로 시작한 작은 균열이 결국 가장 큰 칼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세요? 지은호가 10억을 받은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위험한 거래였다고 보세요? 그리고 고성이가 진짜로 노리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누가 먼저 무너질지 여러분의 촉은 어디를 찍으시나요?